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맛있는 점심 식사처럼 든든한 수익을 가져다줄 강력한 한방,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비입니다. 이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늘도 이 시장의 고민을 타파해줄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같은 공략주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주일에 하루, 이 50분이라는 시간으로 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하단 QR코드로 기본 카메라 대고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시황 일정과 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또 어려운 차트 분석까지 무료로 교육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이런 무료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경한 중국과 유럽의 대응에 여기에 장 마감 이후에도 트럼프가 더 말을 덧붙였는데요.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6%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다시 관세 협상에 주목을 하면서 1,400 지금 20원대 후반에서 28원에서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국내 시장도 반도체 투톱의 하락과 함께 지금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6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0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그리고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코스피에서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2%대의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기대감으로 어제 좀 강한 상승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하락하고 있고요. 굵직한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오늘 좀 파란불 혹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시총 15위 SM, 엔터주가 조금 더 강한 상승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승 섹터도 보시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격 진료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백신 여권, NI, 의료 AI까지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아 치료 쪽도 오르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국 PIM이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도 강한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심에서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면서 태풍 장마 쪽에 유보택까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러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펀치 주식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우리 시장 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힘은 없어요. 네, 그렇죠?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던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런 부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반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뭐 싱크홀이라는 뭐 이런 갑자기 구덩이가 파지는데 그렇죠? 마치 증시처럼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뭐 한 1, 2m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한 10몇 미터가 훅 꺼져요. 엄청 무섭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뉴보텍이라는 종목도 상한가가 가고 뭐 거기에 따르는 싱크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대선 공약에 대해서 뭔 얘기만 나오면 이제 주가가 막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런데 특히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권과 야권 1번이냐 2번이냐 약간 이걸로 좀 많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거는 다 올라갑니다. 월요일장부터 거의 이 시장의 그쵸. 주도를 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저출산 쪽으로 해가지고 강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저출산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은 AI 쪽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보였고 AI 예산을 뭐 10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 GPU 를 5만 개를 좀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도 누가 될지는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의 유력하다 보니까 뭐 말하면 그냥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이재명 지금 뭐 대선 후보 관련된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정치 인물들이 언급하는 공약에 대한 테마 그리고 또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그런 신경전에서 튀어서 나오는 그 수혜주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과 천천히 우리가 느긋하게 스윙으로 대응할 수 있을 종목 두 가지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 이재명 대선 첫 공약에선 AI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AI 이후로 또 뭐가 있죠? 비대면 관련돼서 네, 오늘 계속 오르고 있는. 그렇죠. 비대면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 쪽으로 해서 섹터가 비대면 진료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 진료 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네. 돌고 있는 시장인데 그렇죠. 점점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렇죠. 완전히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AI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AI는 솔직히 주도주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시장 수급이나 뭐 전체적인 지수에 그런 영향들도 있다 보니까 주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힘이 좀 부족해요. 솔트룩스라 같은 종목도 더 강하게 치고 가면서 후발주자 종목들을 끌고 가야 돼요. 견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주도하기에는 지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다음 공약이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AI 산업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전략이 발표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대선 공약 뭐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또 나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나오고요. 자, 이분은 인천시장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인데 자, 일단 이분 보시면 이게 무슨 공약을 내세웠냐면 저출산 공약의 맞대결로 뭘 냈냐? 뭐 남자든 여자든 성별 상관없이 전부 다 군대에 가야 된다. 모병제에 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뭐예요? 되게 자극적인 소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 얘기가 네. 사실 4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라서 그러죠. 나오고 그냥 묻힐 것이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은데요.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나운서님이 군대 가시면 제가 군대에 좀 오래 복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군으로 이제 복무를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매일매일 우실 것 같아요. 너무 여리셔서 매일매일 우실 것 같거든요. 자, 그만큼 일단은 뭐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절벽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수호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대선 공약으로 여러 가지 소스가 나오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전략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도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계속
짚고 가자. 왜냐면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세븐 이런 애들도 급등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조정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 다시 담아서 다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대선에 대한 공약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소스들이 나올 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화면 볼까요?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피부 미용 시장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톡스 이것도 많이 맞았어요. 갸름해지기 예, 위해서인가요? 여기 뭐 침샘 때문에 근데 주사를 그냥 한 방 놓고 말 줄 알았거든요. 수십 방을 그냥 사람 진짜 괴롭히더라고요. 효과는 어땠나요? 효과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며칠 동안은 진짜 막 여기 침샘이 맨날 아팠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주변에서 저를 봤을 때, 너 좀 살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효과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톡스가 대단한 거구나. 직접 맞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표 나오고 있는데 표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떨어졌죠. 누적 외국인 환자 수가 굉장히 쭉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2023년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2024년도까지는 117만 명까지 돌파하면서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505만 명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피부 미용으로 보톡스 주사 맞고 뭐 피부 관리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거 말고 다른 환자들까지도 정말 아파서 피 토하는 사람들도 뭐 진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누적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보톡스 관련된 요 업종들 뭐 예를 들면 뭐 휴젤이나 뭐 메디톡스 또는 뭐 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뭐 그런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주가가 좀 랠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외국인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런 휴젤이나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속 짚어주셨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랑도 좀 엮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외국인 환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의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더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장부터 민주당의 이 전 대표가 대선 첫 공약으로 AI에 1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첫 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기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공약으로는 또 저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양당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앞으로 나올 공약과 행보도 우리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계속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저희 팍스 통신망 통해서 이 공약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미용 시장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외국인 환자가 작년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를 더 올려잡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보톡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그 옥석 대신 가려드리니까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함께했던 종목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종목들 계속 언급을 좀 드릴 거고 시장에 대한 뭐 이슈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좀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했어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철도 지하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있고 또 이슈가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광주에 2030년까지 2조 8,700억 원을 들여서 효천역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라남도로 잇는 건설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이 공약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전철 관련해서 그렇죠. 호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라도권에서 약간 이런 수주들을 좀 크게 이렇게 굵직한 수주들을 좀 많이 맞이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좀 보실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노란색 선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강한 추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부터 강한 추세가 나왔고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자리가 어디예요? 요 구간이잖아요. 여기.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특수건설을 공략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정치적인 공략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싱크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발 디디디가 좀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 갑자기 구덩이 보고 피해야 되는데 구덩이 못 보고 그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이런 특수건설이 특히나 지하 관련된 부분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건설은 추가적인 상승, 뭐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한 번의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담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좀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대응하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대응 전략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는 뭐 우리 지난번에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좀 했잖아요. 네, 오늘도 화장품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딱 한 달 걸립니다. 제가 이거 3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화장품이고 한알령이거든요. 딱 한 달 남았어요. 이제 4월 딱 지나면서 보세요. 4월 말부터 화장품부터 한알령에 관련된 기대감 이렇게 주르륵 받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물론 솔직히 제가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뭐 장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바닥자리라는 거 바닥이고요. 이 바닥을 이탈하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화장품 실적도 좋고 네. 그런 이슈가 좋으니까. 그렇죠? 또 관세의 무풍지대로 완전히 자리 잡은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재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미리미리. 경우는 뭐 관세 화장품도 네. 관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선크림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제가 들어본 그러다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막 한국에서 나온 거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적히면 일단 다 산대요. 그 정도로 선크림도 엄청 팔리고 색조 화장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쪽으로는 코스맥스부터 해가지고 제가 화장품주 몇 가지 종목 말씀드렸었죠. 예, 그렇게 해서 클리오 같이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SL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요 SL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일단 SL 같은 경우는 22%까지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관세에 너무 예민하게 영향을 받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도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약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좀 종목이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자, 오케이. 무너지면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산다. 전략으로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뭐 자동차 부품 뭐 관심 있는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 뭐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가 지금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네. 이 공장들을 자기 쪽으로 미국 쪽으로 들여오는데 좀 그렇죠.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 시간을 벌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이 부품주까지도 좀 하반기까지 봐야 하는 건지 그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하반기에 빛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길게 보자고요. 예,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에 너무 덜덜덜덜 겁먹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 자리가 조정이 딱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담아가는 건
전략 세워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 누가 세워요? 제가 또 세워드리니까 QR코드 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요건 뭔 종목이라고 했죠, 우리가? 조선 기자재입니다. 그렇죠. 엔트와 엔탈. 네. 이거 방송 헷갈리시면 때마다 안 말씀드려요. 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시는 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언급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기자재예요. 조선 기자재에서도 크레인. 이 조선 이 배 위에 있는 손을 담당하는 이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9년 2030년도까지인가요? 2030년도까지 수주가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주가 그냥 실적이 그냥 발 동동동동 구르는 정도의 수주가 아니라 성장하는 수주를 이미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나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조선업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재는 그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월요일 밤 정도에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이 네. 조선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 네. 협상을 끝내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맞아요. 지켜보고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밀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올해까지로 봐도 되는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손을 우리가 뿌리친다? 왜? 비싸기 때문에? 지금 판가가 안 맞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아서? 말도 안 돼요. 솔직히 현대차도 삼성이고 LG고 뭐 굵직한 대기업들 미국에다 왜 돈 퍼 날라줘요? 그만큼 미국이 어마어마한 우리 동맹 국가이고 그만큼 걔네들이 미국을 갔을 때는 그 시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관세 피했을 때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관세 직격탄 맞으면 진짜로 위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우리 알래스카 사업하는데 이게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 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기업들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는 한 번 더 강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ICTK. 제가 방송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더 가요. 이거 더 갈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ICTK 지금 여기서 안 돼요. 더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ICTK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죠? 이 결국에는 보안 양자칩. 그렇죠. 네. 양자 보안칩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좀 지난주 시장에서 ICTK가 급등을 또 해주었죠. 시장이 좀 저조했던 것에 비하면 좀 강하게 올라온 그렇죠. 것 같은데요.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더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ICTK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표 수익률을 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익을 좀 정리하고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담는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에이벨바이오. 자,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에이벨바이오는 제가 목표로 했던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이례적인 가격이에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았냐면 6만 원까지 잡았어요. 6만 원까지. 6만 원까지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돌파했죠. 1월부터 제가 매집에 대한 신호를 드렸고 분명 4월 달에 목표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은 미국 아마케 관련돼서 이런 수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우리 지금 이미지에 나오고 있지만 낙폭을 좀 크게 보였었어요. 조정을 좀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반등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패턴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다 오른 것 같으면서도 네. 요즘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다음 주 뭐 이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한 관세 우려는 조금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종목들 나오기 전에 지금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 또 25일에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하반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소식이 접해진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수급 붙기 시작할 거고, 지금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도 제가 몇 가지 제약 바이오주들을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랠리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차피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되고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좋은 쪽으로 가요. 그리고 뭐 미국 관세, 제약 이런 그 신약을 개발하고 뭔가를 좀 그 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애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야 그냥 막 찍어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피해를 받는 거라서 이제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겹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BL 바이오 일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충분히 냈다 이렇게 하면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수익 인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의 종목은 또 저희 전문가님 팍스통신망 통해서 골라드리니까요. 네. 이 통신망 통해서 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재건사업 관련주부터 조선기자재 그리고 바이오까지 정확한 일정과 뉴스를 공략하면서 달려온 결과 이 특수건설이 한 주 사이에 14% 1월부터 장기적으로 밀고 왔던 ABL 바이오는 116%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꼼꼼한 일정 체크와 또 저점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차트들을 선별해서 공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다소 시장이 주춤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종목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선 차트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 분석 얼마나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1분 뒤에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건데요.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차트 분석 드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50분 동안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앞선 1분 통해서 공략주에 대한 분석과 차트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이 방송 들어오셨거나 혹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남은 방송 시간 20분에도 팍스통신망은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꼭 확인해 보셔서 다음 주 수요일 방송 전까지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도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 꼭 필요한 이슈들, 일정들 체크를 해봤고요.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까지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 매일매일 바뀌는 좀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확실하게 내 계좌 채워줄 수 있는 공략주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공략주 바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원펀치 주식 첫 번째 공략할 종목은 바로 미중 미중. 무역 전쟁 테마를 좀 다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략할 테마는 바로 정치 공략 테마입니다. 뭐 일단 지금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예, 뭐 글씨가 왜 이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고 약간 좀 느긋하게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윙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느긋하다라고 하면 내 취향이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느슨한 테마인 것 같고 이쪽이 조금 네. 더 공격적인 테마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간적으로 좀 반대일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뭔가 제가 수를 썼어요. 이따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봅시다. 자, 일단 히토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히토류라고 하면은 전자제품이나 여러 방산 제품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히토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없으면 이 AI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렇죠? 이 뭐 첨단 산업의 무슨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게 히토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매장량을 좀 봐야 돼요. 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왜 칼부림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냐면 자 일단은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매장량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전부 다 매장량을 체크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다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땅덩이를 갖고 있으니까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위 보면 브라질이고요. 3위 보면 베트남이고 4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죠. 자, 근데 중국이 이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될까요? 안 되나요? 그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아서 생산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중국은 이미 히토류를 생산하는 데에다가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있어요. 자, 그런데 베트남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보다는 현저히 떨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중국이다. 매장량이 많아도 어쨌든 중국보다는 좀 생산량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국이 많다는 거 다 알 거고 자 전투기 엔진 미사일 날개 등 핵심 요소 그러니까 미국이 전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 히토류가 들어가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F-35를 띄우려면 히토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울 때마다 이 히토류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솔직히 지겨우실걸요? 미중 무역 전쟁도 지겨우실 건데 히토류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도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투자는 지겹도록 계속 먹고 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자, 요거 볼게요. 중국 히토류 수출 중단 소식에 관련주가 동반 급등했다라고 하죠. 자, 히토류 수출 중단을 발표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바로 히토류인데요. 자, 이 히토류를 수출 중단한다고 하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가장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을 잡아야 돼요. 네. 자, 대장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대장을 어떻게 찾느냐? 요거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대장 종목 찾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네. 좀 이 지난 새벽에도 중국이 좀 트럼프는 유연함을 강조하는데 중국 쪽에서 오히려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증시도 하락으로 마쳤고 네. 그렇다면 이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장기화된다면 네. 우리도 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체할 수 할 있는 있을까요? 방법이 지금 당장 없어요. 이 히토리를 대체한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뭐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조선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는 히토류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걸로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 중단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 한번 봅시다. 관심 종목 보면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어요. 뭐라고 했죠? 이거 관심 종목입니다. 이거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공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제 패턴 자체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모아가는 약간 지금 모이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패턴이. 자, 손으로 가렸는데 자, 모이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집중되면서 재료화되고 이슈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위 상단에 있는 고점 구간이라고 이렇게 잡아둔 구간이 있죠. 이 고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유니온은 히토리 쪽에서는 가장 좀 예민하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았고요. 자, 그다음 오늘 자 비공개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이거 비공개 히든이라고 제가 이 빡빡 가르면서 허리에 힘 빡 주고 이 종목 오늘 잡았거든요. 너무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오늘 지금 이거 종목을 지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올라 버렸어요. 종목이 뭐죠? 예, 노바텍입니다. 오늘 노바텍이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해버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있다고 그럼요. 보고 오늘 또 앵커님 그걸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오늘 공략하신다고 하셨던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히토류 관련된 테마랑은 좀 다르게 조금 뭔가 재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노바텍은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좀 더 노려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단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관세에서 지금 뭐예요? 중국이 이 자식들이 지금 참다 내가 보다 진짜 못 참겠네 하면서 확 꺼내든 게 히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꺼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이것까지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지금 히토류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미국인데 히토류를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중국이 바로 꺼내들었죠. 그러면서 야 미국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관세 니들 수치로 계속 올리지 우리는 수치 아니다. 너희는 100몇 프로까지 더 올려라.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해죠? 숫자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히토류나 이런 물자로 아예 대응하는 산업을 막아버리겠다는 그렇죠. 니들 무기를 사업 다 막아버릴 거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거라서 네. 단기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언제까지냐라고 이렇게 아나운서님 물어보셨는데 2, 3일이 될지 다음 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또 발표가 될 때까지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땐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도 더욱 도움될 수 있는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관세 숫자 전쟁에서 이제는 중국이 히토류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전기차 사업 그리고 군사 기술까지 흔들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있는 현재의 모습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국내 시장도 이에 바쁘게 대체 시장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이 히토류를 장기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한국도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히토류 정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 기업 유니온 선택을 해주셨고요. 오늘 히든 종목도 히든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노바텍 오늘 관심 종목 집중 오늘 공략주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히토류 없이도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신소재 개발 기업이라고도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 앞선 차트 보시면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방송 공략주 오늘 지금 제가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남아 있고요. 자, 교육 영상을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제공하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내용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보고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뭔가 좀 거리감 있게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리를 좁힐 수 있게끔 되게 친근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차트 교육이 좀 중요합니다. 종목 차트 교육.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 주식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차트를 보고 진입하세요? 아니면 그냥 사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차트를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 보통 그렇죠. 뉴스 보고 또 수급 보고 진입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은 좀 위험하게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드라인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일단 차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차트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고 바닥 자리가 어디고, 바닥이라는 게 어디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를 자리가 남았다라는 건데, 그렇게 싼 가격에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이런 거 세우려면 반드시 차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 차트는 뭐다? 무조건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공략수 바로 볼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네. 보도록 합시다. 자, 또 나왔어요. 자, 유력 정치 인물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공략한 것들만 이렇게 체크합시다. 빠르게. 자,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자, 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정하고 글로벌 AI 공동투자 기금을 조정하겠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20조 원 규모의 K 스타트업 펀드를 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만큼 지금 AI 쪽으로 돈을 좀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네. 이제 사실 안랩의 주인공 네. AI의 그렇죠. 주인공이잖아요. 네. 안철수 네. 후보가. 네. 그래서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이 100조 원에 대한 이야기를 네. 놓고 좀 말이 얹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대신 얘기해 주시죠. 일단 100조 원이 가능한 금액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당신이 뭘 한다고 AI를 떠드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 식대로 그냥 풀이를 한 거고, 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끔 만든 사람이거든요. 공약 이행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오. 이분이. 공약 이행률이.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금 다 끌어올 출처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건 공약이잖아요. 근데 공약이 뭐 예를 들면 100조 원이 안 돼, 80조 원까지라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은 더 대박이에요. 이분은 200조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럼 화살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공약은 정말 자극적인 소스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 너무 좀 진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네, 본인의 그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분야에서 바이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할 거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소스를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만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에 대한 이런 투자 수급이 집중될 시기다, 요거라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헤쳐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공약들 한 번 더 볼게요. 이재명 AI 공약 뭐 100조 아까 말씀드렸고, 여야 간의 AI 디지털 교과서, 그럼 뭐 교육주 또 가겠죠, 퀴즈 관련주 또 가겠죠,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4.5일 근무, 이거 여당에서 야당 쪽에서 내놓았을 때 욕 말이 기지했거든요. 많았죠. 네. 무진장에 욕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뭐 했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4.5일 하면 뭐 우린 좋죠. 이게 조금 하고, 뭐 대표님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 어쨌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재건축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정복 인천시장님 또 얘기 나오죠. 군 복무 모두 징병제로 실시하겠다. 뭐, 자, 그만큼 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 제가 봤을 땐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자극적인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가장 말하자마자 바로바로 움직이는 건 바로 AI였죠. 이분.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다 지금 시장이 반응해요. 지금 이렇게 공약들이 계속 네. 앞으로도 나올 건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공약이 여야당 좀 겹치는 쪽을 먼저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해결이 시급한 쪽을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는 거는 시급한 거,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포트에 반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논의를 안 하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포트는 그렇게 갖고 가는데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글쎄요. 이 정치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는 이거 장기적으로 네. 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장기적이 아니라 네. 우리가 대선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나운서님이 오늘 뭐 날 잡았어. 자, 어쨌든 이 60일이라는 조기 대선 이 기간 동안에는 정치 테마만큼의 그런 투자하기 너무 좋은 종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은 계속 길게 들고 가자 이런 뜻이고, 자, 그리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은 요거예요. 지금 로봇인데 왜 정치 공략이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 글 보시면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2030년도까지 1조 이상 민간 투자를 진행하고요. 2030년도까지 로봇 최강국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로봇 기술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이 기술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미 지금 벌써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요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한동훈 뭐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 로봇과 반도체, 뭐 에너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봇이 언급되죠? 네. 자, 이제 로봇이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우리가 투자 포트를 좀 구성해야 될 때다. 자, 결국에는 정치 공략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시간 없으니까 자,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했는데 여기 보도자료가 있으면 로봇 AI 공영 모델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핵심 기술 개발하고 뭐 스타트업 인력 등 양성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가 앞다퉈서 지금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 8% 정도 네, 상승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자, 지능형 로봇 솔루션.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쪽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지금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공략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른 오늘 공약주 보죠. 네,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휴머노이드 하면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근데 야, 너 진짜 이거 주식 너무 간단하게 갖고 온 거 네, 아니야?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된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뭐 LG, 현대 뭐 이런 지금 다 나왔거든요. 아직 삼성이 약간 조금 보류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어느 정도 조정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공략 패턴이 이렇게 나왔을 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송 시간이 없다 보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바로 영상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 테마주 안에서 어느 쪽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주셨고요. AI 다음으로 로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소식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AI와 로봇, 마치 이 한국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연합을 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독자적인 로봇 보유국으로 2030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또 로봇 기업이 많은 만큼 그중에서 또 휴머노이드의
가까운 기업들 그리고 로봇을 이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 오늘 공략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팍스통신망 통해서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공략주 종목명 자세한 이야기들 차트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점심시간에도 든든하게 내 계좌를 채워줄 수 있는 공략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